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8살 김관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어 떨리는 마음이 큽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혹시 저와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용기를 냅니다.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며느리 송이가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계셨어요. 저는 거실에서 손녀 유진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아들 재훈이가 늦잠을 자고 일어나더니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재훈이는 저를 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예금 좀 제가 써야겠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돈은 제가 평생 모아온 돈이었거든요. 젊었을 때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해서 모은 돈, 어머니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까지 합쳐서 겨우 6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재훈아,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그리고 나중에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돈이기도 하고.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사시잖아요. 밥 먹고 자는데 돈 드는 거 아세요? 그 돈 좀 쓰면 어때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송이가 놀라서 방문을 열었지만 재훈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이 집에서 사는 게 당연한 줄 아세요? 요양원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래. 그럼 내가 나가마. 그날 아침 재훈이는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송이가 정성껏 차린 명절 음식들이 바닥에 쏟아졌고 유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며칠 뒤 송이가 조심스럽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송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재훈이가 회사 동료들과 함께 투자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것, 이미 다른 사람들의 돈 수억 원을 날렸다는 것, 지금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버님 예금을. 저는 그날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난감한 표정을 짓더군요. 고객님, 이 계좌는 이미 해지되었습니다. 일주일 전에요. 뭐라고요? 보호자분께서 대리 해지하셨습니다. 여기 서류에 고객님 도장이 제 도장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잠들었을 때나 외출했을 때 몰래 찍은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 제 마지막 자존심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일주일 뒤 저는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노인들이 모여서 바둑도 두고 차도 마시는 곳이죠. 그런데 갑자기 술에 취한 재훈이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여기 계셨네. 복지관에 계시던 분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재훈이는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미 쓴 돈을 어떻게 돌려드려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돈을 되돌려 달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다만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재훈아, 정신 차려라. 여기가 어디라고? 아버지는 제가 감옥 가길 바라세요? 그게 아버지가 할 짓입니까? 복지관 관장님이 재훈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창피를 당하다니. 그날 이후로 저는 복지관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파트 단지 안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아들은 감옥에 가고 며느리와 손녀는 어떻게 되나? 할아버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송이었어요. 아버님, 이거 재훈이가 숨겨둔 통장입니다. 이게 뭔가? 재훈이가 아버님 돈으로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운 좋게 오른 거예요. 지금 팔면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송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재훈이 몰래 다 팔았어요. 내일 이 돈 가지고 아버님 명의로 새 통장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재훈이랑 이혼하려고요. 송이야, 아버님 저도 잘못했어요. 재훈이가 아버님 도장 훔쳐서 찍는 거 알면서도 말리지 못했어요. 저도 공범입니다. 송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송이야, 고맙다. 하지만 이혼은 하지 마라. 유진이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아버님, 재훈이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그 돈은 유진이 교육비로 쓰자. 나는 기초연금이랑 노인 일자리로 살 수 있어. 대신 조건이 있다. 뭔데요, 아버님? 재훈이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겠다고 약속하면 이번 일은 묻자. 하지만 다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내가 직접 경찰서에 가겠다. 다음 날 저는 재훈이를 불렀습니다. 재훈이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재훈아, 아빠 말 잘 들어라. 저는 송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말했습니다. 재훈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너는 이제 두 번째 기회를 받는 거다. 송이가 아니었으면 너는 지금 경찰서에 있을 거야. 내 엄마가 하늘에서 울고 계실 게다. 재훈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에서 큰 절을 올리더니 목 놓아 울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 재훈이는 변했습니다. 술을 끊었고 빚을 갚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어요. 송이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 가슴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더군요. 하지만 유진이가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무조건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바뀌려고 할 때 한 번쯤은 기회를 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 것입니다. 자식에게 주는 것도 지키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주변에 꼭 알리십시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